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뭐 신년 여론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8명의 어떤 보면 친박 주적으로 꼽혔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네.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이정현 대표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와서 6일까지 그 일부 뭐 대표를 네. 했던 사람, 뭐 장관을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진 탈당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친박에서 저거 반발을 했어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그런 분위기와는 약간 좀 다르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 얘기는 내가 탈당을 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좀 봐줘라.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사람은 이정현 전 대표 한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네. 그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을 대충 보면 10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보진으로 과연 이정현 그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내가 안고 가겠다는 그런 식의 그 저런 조치를 가지고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래 그러면 대충 됐네라고 하고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몇 명의 그 친박 핵심들 그 중에 이제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네. 이 몇몇 핵심들이 아마도 한두 명 정도가 더 저런 식으로 자진 탈당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고민이 되겠죠. 원래 정부에서 덮을지. 본인이 목표했던 사람은 10명, 예를 들어서 한 예. 10명쯤 되는데 한 3명쯤이 탈당을 하면 내가 복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이런 고민이 될 텐데 아하. 아마 그 경우에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복귀하기는 명분이 좀 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차라리 사실 최경환 네. 의원은 어저께 뭐 친박 의원들과 만나서 나를 죽여라 차라리 네, 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외에 뭐 쏟아져 나온 말들이 공산당도 아닌데 숙청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제 이 친박 지도부가 10명 회동했는데 지금 이정현 전 대표만 강원도에 집거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현 전 대표는 해오던 얘기예요. 내가 탈당하고 정계 은퇴 선언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회동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혼자 그러지 마시오. 예. 같이 움직입시다. 우리가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정현 전 대표의 저 행동이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보이려는 모습과 책임지려는 모습은 차라리 옳다. 나머지 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이선 후퇴하겠다. 근데 평의원이 이선 후퇴가 어디 있어요? 네. 이선 후퇴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배지를 던지겠다든가 의원직을 버리든가 예. 아니면 내가 탈당을 하겠다. 아하. 당을 나가서 그러면은 일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선 후퇴인데 이선 후퇴가 뭐지?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약해 보이니까 네. 덧붙인 게 있어요. 사회봉사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죠. 예.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왜 사회봉사예요? 예. 사회봉사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뭔가 센 쇄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홍문정 의원은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친박 지도부는 아까 3명 얘기하셨지만 이정현 전 대표 외에 나갈 생각이 있는 분이 없어요. 아하. 그러면 새누리당의 쇄신은 물 건너가는 게 되니까 지금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임명진 위원장이 이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수많은 기자들은 다 화병이실 거다. 네. 화병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이 수습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골탈퇴하려면 네. 일단 물러나주는 모습은 보여야죠. 네, 어쨌든 좀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한 것은 굉장히 좀 전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신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개혁보수 신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좀 계산된 행동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정현 대표, 전 대표가 혼자 탈당한다고 해서 될까요, 네. 과연?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고요. 이정현 네. 전 대표가 혼자 나온다고 해서 그게 파괴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친박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의 좌장이라는 서청원 전 대표를 표하면서 이런 분들이 함께 모두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그래 친박 이미지를 벗겠다라고 얘기하지 네.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이미지가 완전히 씻겨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나가면서 모든 걸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것이 미칠 파장 자체는 제가 볼 때 전체 친박이 다 정산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0석이 무너진 새누리당 결국 또 한 명의 탈당자가 생겼기 때문에 점점 더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를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군데에서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국
얘기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되고요. 네. 양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좀 우위에 있는 걸로 나오고 제가 알기로 한 신문 정도만 네. 그 반기문 총장이 살짝 더 높은 걸로. 좀 잠깐 보시면 추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높게 나오지 않아요. 3자 대결인 경우에는 22에서 한 25% 정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형성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7에서 한 22 정도. 그렇죠. 네. 이재명 시장은 어쨌든 두 자릿수대에서 맞아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저기서 하나 함정은 문재인 대표하고 이재명 씨하고 같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같은 당이기 네. 때문에. 차라리 저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넣어서 삼자 대결 해놓은 걸 보면 했습니다. 바꿔놨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기는 걸로 예.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삼자 대결 이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당하고 지금 뭐 비박신당하고 반기문 총장하고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박빙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보니 네. 지금 자꾸 비박계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는 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호남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호남에 대한 배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삼자 대결로 가게 되면 본인 지지세만 확실하게 공고히 해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참배도 지금 결국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참배 안 했잖아요. 그랬죠. 네. 작년과 달라진 건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계속 1등인 건 제가 문재인 대표의 지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지금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타격을 입고 또 친박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지금까지 강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떨어져 있는 지지율인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좀 유의미한 행보를 보인다면 양자 대결에서는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이제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해 미국 대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론조사 다 틀렸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우리 지난해 4.13 총선에서 이 전문가들 여론조사 다 틀렸습니다. 틀렸죠. 그걸 보면은 물밑 민심은 좀 다르다. 지금 특히 촛불 민심 위에 격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박근혜 퇴진 이걸 외쳤지만 네. 올해는 이제 그럼 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냐예요. 이 관심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촛불처럼 이게 모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1, 2, 3위는 그림이 윤곽이 나오는데 네. 그 대선 시점이 중요하죠. 4월이냐, 6월이냐, 8월이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비호감도예요. 아하. 힐러리가 강조했던 게 내가 이겨 트럼프한테는 이게 90대 10으로 우위에 있었던 적도 네.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당일날 90대 10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렇죠. 그럼 비호감도의 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지금 1위를 달리는 건 좋으나 확장성의 문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트럼프는 누구냐? 그럼 반기문 총장이 이제 다음 주면은 귀국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때 파란이 나올 게 뭐냐면 어느 조직과 결합하느냐. 그 다음에 호감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그래서 반 총장과의 상대성을 염두에 두고 네. 비호감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1위라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걸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여론이라는 게 참 왜 조석변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그동안에 대선 주자 그 1위인 사람을 쭉 보자고요. 안철수 전 대표 확 상당한 정도로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네. 김무성 전 대표도 1위인 적이 한때 꽤 그랬었죠. 뭐 십몇 중가를 1위를 한 적이 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한 적이 그러네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그리고 한동안 또 반기문 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죠. 예. 1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와서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러네요. 1위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아직 불과 1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1년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네.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네, 일단 그래도 야권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전 대표랑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뭐 안희정 조지사, 손학규 전 대표 아주 화려한데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확실하지도 않은 반기문 전 총장 말고는 바라볼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 지지율을 오늘 아침에 내가 봤더니 다 합해가지고 9%도 안 돼요. 9%. 예? 그 네 사람들의 지지율을, 대선 주자 지지율을 다 합해갖고도 다른 당에 셋째, 넷째에 가는 사람의 거의 축에도 못 끼고 대선 주자라는 것을 팔기 이전에 자신들이 위치를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권에 저 여론조사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말고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탈당했습니다만 탈당했는데 사실 저기서 얘기한 사람은 뭐 남경필 지사나 네. 오세훈 전 네. 서울시장이었어요. 유승민 사실 의원은 그때 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없었죠. 사실 유승민 의원을 넣어서 이번에 여론조사 돌렸는데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안 안 나와요. 나왔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분당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지만 개혁보수 신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아직 개혁보수 신당에 대한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정말 환골탈퇴했느냐? 그러니까 친박에서 벗어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었지만 이 정치 세력이 정말 개혁적인 보수적인 색깔을 낼 수 있느냐 문제는 좀 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다고 봐요. 지금 당장 유승민 의원이 뭐 지지율이 안 나오고 또 특별하게 대선 주자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계속 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예. 또 거기에 보면 응답자의 한 30%가 부동층이에요. 아직 결정을 못한.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어느 당으로 가느냐가 결국은 또 다른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자만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다른 야권이든 여권이든 주자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을 놓고서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15일 이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역시 또 저희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